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이 지금 대화도 다 보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제 좀 졸리거나 하면은 채팅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반가워요. 잘 쓰네, 역시. 잘 쓰네요. 우선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선생님은 국선화 강사라고 하고요. 진로나 진학 관련해서 이제 입시 전문으로 이제 친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친구들 같은 이런 고등학생을 가장 좋아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 더 좋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어도 선생님은 참 기쁩니다. 너무 기대돼요. 친구들이 이후에 7교시에 이제 가 선택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세하게 그리고 쉽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정적으로 주는 만큼 좀 열정적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끊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끊길 때 안 들리네, 끊기네 하지 말고 조금 더 긴장하고 강의에 집중하라는 거구나 생각하고서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고등학교 생활 선생님이 제목을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보영여고는 뒤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선도학교예요. 선도학교라는 말은 먼저 시행을 하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헤쳐나가야 될지 선생님이 좀 깊고 재밌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이지만 원래 이제 실제로 만나서 뭐 진행을 했으면 선생님이 뭐 퀴즈도 내고 그런 식으로 워밍업을 진행했겠지만 오늘은 좀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좀 써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선생님이 요즘에 만나는 많은 친구들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막 꿈이 너무 막 열정이 넘치는데 어떤 친구 반대로는 아예 꿈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둘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시기가 당연하고 하지만 이제 2학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의 가까운 미래를 좀 설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이 친구가 저거 한대, 따라한다 라기보다는 스스로 좀 투자해서 내가 뭘 좋아하지? 어떤 걸 배우면 재밌을까? 이런 거 스스로한테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목표랑 그 학습 방향을 조금 만들어 볼 거고 체크해 볼 4가지를 좀 선택을 해봤는데 사실 선택해야 될 건 많지만 그 중에서 우선 우리 학교 내에서 우리 학교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는 내가 지금 보영여고 학생으로서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의 특징들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게 필요한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 이제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니까 고교 학점제는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입시제도 친구들 가장 관심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에 어떻게 가야 되지? 그리고 대학을 가서 끝이 아니라 대학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평가 방법들 선생님이 전달해 줄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학교에 어떤 과정이 있고 그 과정들에서 그 과목별들이 어떤 학습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런 식으로 추천 과목도 써오긴 했지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뭐 질문해 주신다면 거기에도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 그런 과목들 좀 체크해 줄 거고 마지막은 이제 과목 선택. 아까는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 확정은 아직 아니지만 한번 내 가까운 미래를 한번 살짝 설계해 본다는 생각으로 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온라인을 해서 좋은 점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나거나 한다면 조금 이제 뭐 농담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다 보면 수업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생님 혼자 약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더 좋은 내용들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뭐 작년부터 지금 2020년부터 이제 마이스터고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왜 시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막 이거는 어떤 거고 뭐 몇 점을 이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내 목표를 만들으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반대로 뭘 못하는지, 뭘 했을 때 재밌는지,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끔 우리가 좀 푸시를 해주겠다, 뭐 서포트를 해주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니까 결국에 이 말 그대로 뜻을 풀자면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이제 학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도 지금도 다 이제 이수 단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과정을 학점을 채워서 듣는다는 제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기승전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깊게 생각하고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딱 지금 시기에. 이제 막 중간고사 끝나서 힘들고 또 이제 6월에는 모의고사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될 거고 또 7월에 기말고사 보고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뭘 해야 좋은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지금이 딱 적기예요. 1학년 1학기 지금.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는 선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고교 학점제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학교, 뭐 선도학교의 목록에 다 들어가 있고, 앞에 연구학교도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까 말했던 이제 뭐 마이스토고라든지, 내년부터는 뭐 특성화고도 그렇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게 자랑스럽게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좀 관심 많은 친구들은 네이버 같은데 이제 고교학점제 치면은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좋은 자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전달해 드리고, 혹시나 이게 선생님이 뭐 좀 사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답변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고교 학점제, 이제 저희가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과를 잘 선택해서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진짜 진로를 찾아서 가게끔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목적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모든 친구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초점이 크게는 대학교 입학 아니면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뉜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대학 입시 제도를 오늘 조금 더 파헤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입시에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완전 있는 내용이다 하면은 한번 확인해 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오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뭐 수시, 정시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학생부, 우리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하면 예쁘고 좀 깔끔하게 채워갈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우리 친구들은 2024년 대입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보게 될 텐데 멀었다고 생각하나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 아니면은 선생님 생각에는 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입시 제도라는 게 매년 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 제도 변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되냐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갈 대학이고 스스로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찾아보고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뀌긴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 계속 바뀌어요. 이 안에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고 바뀌어봤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고, 학생부 전형, 내가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녔던 걸 기준으로 대학을 갈 건데, 그 대학을 갈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나 무조건 수능 봐서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1학년부터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공부랑 그 수능 공부가 절대 별게 아니라는 점.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수능도 열심히 잘 볼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수능은 아예 안 볼 거다 해도, 그래도 학교 생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그냥 한번 봐볼 수 있는 거. 정시도. 하나의 우리의 경험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전형을 조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조금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본 것들 이제 성적이 나오죠? 그 성적만 들어갑니다. 되게 깔끔한 전형이에요. 그냥 내 성적으로만 가는. 하지만 그 커트가 많이 높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많이들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고 선생님이 많이 추천하는 것은 여기서 면접을 같이 들어가는 전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같이 준비를 할 거면 결국에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 오늘 좀 얘기하는 게 기승전 학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서류라고 써 있는 것은 밑에 종합전형과 조금 같이 얘기를 할게요. 네, 서류라는 것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내 학교 생활 기록부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서류에 포함이 됩니다. 뭐 학교에서 어떤 곳에 가가지고 봉사했던 거,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뭐 학교 발표했던 거, 그리고 학교 내에 뭐 경시대회를 했는데 나갔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이 보면은 결국에는 면접. 자, 근데 여기서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2024년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는 대학을 갈 때 수시로 갈 거여도 자기소개서를 안 쓰는구나.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입시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생님이 조금 더 친구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깊게 해주려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학생부 그냥 막 무조건 채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선 대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 학업, 역량, 얼마나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전공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예를 들면 뭐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어. 근데 공부 이런 것들은 다 사회 쪽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의 전공과 맞춰서 학습을 심화 탐구도 그쪽으로 하고 그리고 뭔가 뭐 성적도 당연히 높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들 뭐 독서를 내가 원하는 전공에 맞춰서 독서를 많이 한다던가 나를 피하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들, 뭐 리더십 이런 부분들 당연히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딱 이 학생부를 봤을 때 선생님은 사실 뭐 한 달에도 3, 40개씩 학생부를 계속 봐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읽으면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한 친구구나. 그리고 비록 뭐 내신은 조금 낮지만 발전 가능성이 엄청 있는 친구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도록 나의 학생부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1학년 이제 1학기이기 때문에 1학기 때부터 열심히 하면 학생부는 예쁘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많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3학년 때 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사실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왜냐면 1학년 때 이제 1학기, 2학기, 2학년 때 1학기, 2학기가 이미 다 채워져 있는 상태라 절대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친구들 지금 1학년 친구들은 다 지금 상태에서 열심히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그림 보이죠? 전체 이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은 2박 3일도 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4개밖에 되진 않는데 그걸 세세하게 나눠보면은 너무너무 요소들이 다 작아요. 체크를 해야 되는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파일은 선생님이 다 드릴 거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요소 치면은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네이버에 찾아서 이 그림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따로 정리한 거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인성은 이런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을 보는구나. 그걸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무언가 활동을 하나 하거나 발표를 하나 할 때도 내가 무조건 그걸 조금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많이 체크해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꼭 다시 읽어보고 새기고 외우면 좋아요. 선생님들 막 외우시고 다니는 친구도 되게 많이 보는데 외우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암기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보다 아마 암기는 훨씬 잘할 거예요. 알고 있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고 알고 있자는 점이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 혹시 여기서 선생님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신의 중학교 학생부를 본 친구가 있을까요? 지금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자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적혔던 그 학생부를 스스로 본 친구가 있을까 싶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중학교 때 3학년 동안 했던 모든 활동들이 적혀 있는 학생부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학생부랑 그리고 이제 자녀의 학생부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비교 대상, 뭐 친구끼리 비교해 보는 친구들도 많지만 자기 거를 우선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이제 하나가 이제 한 학기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1학년 전체가 끝나고 내년이 되면 나의 1학년 모든 생활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때 이런 거 했었지. 이때 공부를 조금 더 할 걸. 뭐 후회도 하고 이때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 하고 스스로 칭찬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올 텐데 중학교 거라도 지금부터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뭐가 들어가는지. 선생님은 지금 우선 비교과 활동만 조금 디테일하게 적어왔습니다. 교과 활동을 말 그대로 우리 친구들은 지금 뭐 국어, 수학, 영어, 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탐시 이렇게 듣고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진로 활동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시험 열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여 잘 해야 되고, 그건 학생의 본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비교과라고 하는 것들은 그 공부적인, 학습적인 부분 외의 것들, 모든 활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 활동이라는 거, 그리고 동아리 활동. 우리 친구들 다 동아리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동아리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하는 동아리도 있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동아리들, 그리고 뭐 봉사는 이제 없긴 하지만,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봉사활동들. 그리고 진로활동. 우리 지금도 열심히 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지만 비교과 활동이 뭔지 보고 있는 게 어떻게 진로 활동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진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 독서 활동 이제 이거 미반영 되는 거지만 선생님이 써온 이유는 단 하나. 비교 대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가기 바로 전 학년까지는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입시하는 2024년부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많이 안 들어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사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선생님이 오늘 하루 2교시 동안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그래서 이 빨간색 친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 작성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막 자율활동이 뭔지 아는 친구가 있을지 선생님 되게 궁금한데 자율적인 활동이에요. 말 그대로. 자율활동. 그래서 뭔가 우리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의욕을 갖고 참여했는지 그리고 뭔가 나아가는 그 진보하는 그런 정도를 조금 나타내고 그리고 이 친구의 우리 친구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의 그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처음에는 좀 잘 안 듣다가 이런 체험 활동 같은 것도 참여 잘 안 하다가 점점 참여하고 뭔가 리더로서 뭔가 나의 역량을 발휘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적힐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진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뭐 우리 친구들은 뭐 이제 학교에서 하는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더 심화학습, 조금 더 찾아보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든 활동들이 다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초점은 다시 한번 뒤에서 선생님 말하는 기회가 있어서 다시 얘기해주고 봉사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건 들어가지 않지만 학교에서 하는 거 잘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뭐 예를 들면 누구는 심리 상담가가 되고 싶고 누구는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고 이런 원하는 직업이 있지만 그것은 대입에 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반영은 되지 않지만 적어 놓으면 좋아요. 다음 학년에 담임 선생님이 보시고 친구들을 파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만약에 친구들의 학생부를 본다면 무엇을 원하는구나를 체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로 활동, 뭐 멘토 멘티 활동이라든지 오늘 이렇게 이수해가지고 내가 어떤 걸 체크해서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는 기회가 조금씩 생길 것 같지만 학교로 이제 초빙해서 오시는 많은 그런 진로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의 꿈을 쫓아가고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우리 세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우리 친구들 지금 뭐 통합과학 내에서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뭐 수행평가를 진행했어. 그럼 그런 부분들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 하나를 고르더라도 조금 더 진지하게 나의 진로랑 맞춰서도 좋고 이 과목에서 내가 정말 심화 탐구하고 싶은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세세하게 그냥 짧은 거 골라야지 그냥 쉬운 거 골라야지 말고 정말 친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게 나한테 조금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는 부분으로 꼭 나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쁘게 만들어져요. 꼭 이 학생부를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다 득이 됩니다. 자신에게. 뭐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한번 책을 읽어놓고 그 책이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 뭐 어떤 상황이 와도 그때그때 문득문득 그 책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는 법이기 때문에 다 나한테 이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딱 제출을 했을 때 선생님도 좀 약간 평가를 많이 해요. 이걸 보고서 여기는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어떤 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조금 뭐가 부족해. 성적이. 그럼 거기 당연히 올려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잘 써야 되는 이유 중에 단 하나. 제일 큰 이유는 이걸 가지고 대학교에 이제 제출을 했을 때 그 사람, 이제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딱 그걸 보시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한테 면접 질문들을 하세요. 면접 질문들도 그렇고 누군가 나한테 1학년 때 이 활동 했는데 그때 너 뭘 얻었어? 어떤 교훈을 얻었어? 아니면 어떤 게 제일 좋았어? 딱 물어봤는데 기억 안 나는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학생부에 써졌던 거, 이제 중학교 거, 아직은 중학교 거밖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 써져 갈 것들을 내가 자꾸자꾸 보고 나한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4가지 요소와 더불어 자기 학생부는 자기가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에 그 써지게 될 것들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그 과목들에서 영향이 다 오겠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내가 관심도 없는 그런 과목을 그냥 선택해서 듣는다면 모든 써지는 것들 티가 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게 되고 자꾸 놓게 되고 어렵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이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써주시는 과목별 선생님들도 힘들 뿐더러 써진 걸 딱 보면 아, 조금 힘들었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내가 이 과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다 모든 것을 다 봤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게 없어?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떻게라도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 것이 오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듣고 있는 2015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전체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 그림으로 선생님이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사실 복잡해지면 엄청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보통 교과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특성화고나 이쪽 이제 전문적인 고등학교에서 듣는 전문 교과로 나뉘고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기초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듣고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는 지금 공통 과목을 듣고 있구나. 그러면 1학년은 왜 공통 과목을 들을까요? 공통적인 과목을 듣고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 기본적인 공통 과목을 들음으로써 내가 나의 꿈을 조금 더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친구는 아예 자기는 막 문과다. 근데 문이과가 통합돼서 없지만 나는 과학 쪽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나는 사회 쪽, 윤리 이런 쪽은 너무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싫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1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으로 나뉘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재밌는 거,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거 이런 거를 찾아보라고 탐색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시험에 조금 푸시 받아서 공부한다 이런 거 말고 이 전체 과목 중에서 이 파트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 여기는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걸 찾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뭔가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국어 안에서도 뭐 문학 뭔가 시나 이런 거 볼 때 너무너무 재밌는데 긴 글을 읽고 하면 이해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강한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무조건 내가 지금 그냥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이 과목을 파헤쳐서 이 안에 하나하나 있는 것들을 내가 체크해 본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하기 싫은 부분도 있고 너무 재밌어서 여기만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뭐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재밌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관심을.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고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보는 시야가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 선택 과목,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출 건데 이 중에서도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일반이고 이건 진로다. 들어는 보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 왜 다르지? 이거 왜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 그걸 친구들이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뉘어진 부분들을 내가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탐구 활동을 하는 친구라면 뭐든지 잘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공통 과목은 이제 기초 소양,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것을 채워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일반 과목은 이제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거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진로는 조금 더 알아보는데 내 진로랑 조금 더 연관을 시켜서 치마 탐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지금 우리 보영여고 학교 안에는 전문 교과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하나하나 볼 건데, 이 전문적인 교과들이 있다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발판이 학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영여고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자료도 보고 그 취합도 해보고 다시 작성하면서 되게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은 학교인 걸 너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되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랑 뭐 꼭 비교를 하라는 건 아닌데 비교를 해보면 친구들도 느낄 거예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이제 학교 내에서 해주는 활동들, 푸시해주는 것들, 서포트해주는 것들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가 방법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나의 서류를 가지고 면접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뭐 졸릴 것 같기도 하고 채팅도 잘 써주길래 선생님이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딱 이 면접을 딱 보러 갔을 때, 막, 어려운 것들, 막, 이 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죠? 라든지, 어떤, 뭐, 요즘에 통합과학 안에 있는 어떠한 파트를 얘기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학습적인 거니까 어렵지만,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보다 약간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질문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것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딱 오자마자 오늘 기분이 어떤가요? 이게 면접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오늘 기분이 어때요? 물어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 오늘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무표정으로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떨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떨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사실 선생님도 되게 많이 어려워요. 온라인이어도 어렵고 떨리고. 근데 그런 것을 조금 어떻게 이겨내서 얘기할 것인지. 그 짧은 30초, 1분 안에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고 꼭 답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친구들이랑 해도 좋고, 담임 선생님이랑도 해봐도 좋고요. 그래서 한 30초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 때 나의 기분을 정말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나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 좀 모든 질문이 들어와도 선생님 이름이 선아예요. 선아화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딱 말했을 때 그것이 딱 듣는 사람 귀에 딱 꽂히도록. 그래서 선생님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기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오늘 뭐를 타고 왔나요? 그게 진짜 무엇을 타고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약간 센스를 보고자 하는 질문들이 요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센스가 있으려면 결국에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알아야 나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좀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전공 관련해서 이런 면접 질문들은 이제 면접 보기 전에 막 엄청 공부를 하겠죠. 예상 질문들, 예상 질문들도 뽑아보고, 그리고 전공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것들 말고. 예를 들면,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재밌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그럼 그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어떤 책을 읽었었지? 근데 이 책이 꼭 막 엄청 어려운 책이고 되게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어도 나한테는 되게 와닿는 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나를 조금, 펼쳐낼 수 있는,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나를 PR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를 잘 알아야 되고, 나를 잘 안다는 것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는 언제든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과목 설명을 같이 계속 연관을 짓는 이유는 결국엔 과목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너 이런 거 갈 거야? 그럼 이거 들어.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걸 할 사람이니까 이런 게 나한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살면서 이런 거 좀 공부해보고 싶었어. 이거 꼭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자꾸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뒤에 교과목 설명도 하나씩 자료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선생님도 매번 이제 입시 관련해서 이런 것들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는 것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많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체크해보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지. 선생님도 이런 걸 하나하나 사실 다른 거에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모든 강의를 다 준비해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도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친구들과 뭐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친구들도 과목별 나중에 이제 과목 선택할 때 그 선생님들이 다 나눠주실 텐데 그거를 그냥 보고 넘긴다기보다 정말 두세 번 읽어보고 내가 한번 써보기도 하고 나의 뭔가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냥 단지 듣고 보고만 아니라 써보기도 하고 애들끼리 친구끼리 있을 때 얘기도 해보고 사람이 말을 하면 말하면서 들리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 뒤에 나오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그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 하기 전에 조금 인생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오늘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아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은 몇백 명의 친구들을 만나지만 나 혼자를 케어할 수 있는 거는 나 스스로 한 명만 케어하면 되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 잘 체크해 보길 바라고 여기서 아까 뭐 공통과목 나왔던 것들 우리 지금 친구들 듣고 있는 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뭐 등급이라고 하죠. 등급 제도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성취도 이런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등은 무조건 등급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급 컷이 가장 중요해요. 그 한 등급 위아래로 우리 뭔가 입학을 할 때도 등락이 결정되거든요. 등급이 중요하니까 뭐 점수, 나 점수 너무 낮아.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학기의 평균, 그리고 그 중간고사, 이번에 중간고사 봤겠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그때 평균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고, 그래서 등급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그때그때 다른 거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제 봐서 하는 말이지만, 중간고사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을 테지만, 기말고사도 남았고, 수행평가도 있다는 거. 결국엔 다 취업이 돼서 나의 석차 등급이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 처음에 중간고사 보고 선생님 저는 공부가 아닌가 봐요. 선생님 그 상담을 제일 많이 해요, 사실. 공부 말고 다른 거 뭐 할까요?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 많은 시험 중에 딱 한 번 보고 그것도 중간고사를 보고서 그런 거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말 때까지 열심히 하고 또 2학기 때도 열심히 해보고 2학년 때도 열심히 해봐서 그때 진짜 아니다 싶으면은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당장 절대 결정할 것은 없다는 거죠. 열심히 해서 등급 올리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교양 과목 우리 지금 듣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를 했는지 아니면은 패스를 못 했는지 그러니까 노의 약자여가지고 패스를 못 했는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패스 P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막말로 딱 교양이니까 그냥 그 시간에 잘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참여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학생으로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초점을 좀 맞춰야 될 부분은 학생부 아까 흔히 말했던 학생부 종합전형과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진로 선택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은 친구들도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ABC로 나옵니다. 3단계. 다른 우리 공통 과목, 우리 지금 뭐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것처럼 A, B, C, D, E 그리고 석사 등급 나오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들은 3단계로 A, B, C로 나오고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체크하고 이 친구를 판가름할지,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도 그거 하나로도 하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꼭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게끔 좀 계산도 조금 넣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자기가 해봐야 돼요. 나중에 어디에 막 요즘에는 그런 성적을 산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기본적인 계산들은 계산기에 맡기는 게 맞죠, 당연히. 맞긴 한데 그 외적으로 조금 내가 진지하게 체크해봐야 되는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볼 거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지금 주문형 강좌가 2학년 때부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형 강좌. 그래서 대부분 있다도 볼 거지만, 탐구 활동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행 지리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과학 실험들이 많길래,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등급이 매겨지는지, 등급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은 성취도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냥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열심히 하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평가되고 나는 그 평가에서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받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1학년 때. 그래야 2학년 갔을 때 편하고 3학년 1학기 때 이제 막 수시 준비를 하면서 편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이제 성적 처리 유형이 조금 다른 거 방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를 확실하게 조금 보기 쉽게 선생님이 나눠놨어요. 기본적으로는 다 9등급, 1에서 9등급까지. 이 비율은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우리 모의고사 앞으로 볼 것들, 이제 수능 관련해서 6월, 9월 이제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보는데, 그 모의고사들도 다 등급별로 퍼센트는 똑같습니다. 나 1등급이야. 그럼 1등급은 몇 퍼센트까지인데? 4%까지. 이것은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편해요. 계산하기도 편하고. 우리 보영여고 학교 친구들이 100몇 명이 된다고 했을 때 1학년 기준에서 200명이라고 만약 가정을 해도 200명이면은 뭐 10%면 20명이다. 그리고 뭐 10%인데 1%, 내가 1%에 들고 싶어. 그럼 내가 몇 등을 해야 돼? 1, 2등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적 비율을 알고 있으면 편해요. 선생님은 처음에 이렇게 강의를 처음에 했을 때 가장 좋았을 때가 이런 퍼센트들을 선생님이 약간 우리 주기율표 외웠잖아요, 이번에. 화학의 주기율표 들어가는 거. 그런 것처럼 주기율표처럼 짜르르르륵 선생님이 뭔가 말을 해줄 수 있을 때 되게 희열을 많이 느껴요. 뭐 4%, 11%, 23%, 40%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자기 거 자기가 챙기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체크해 놔야 된다는 거. 그래, 9등급 누구나 받고 싶진 않겠지만 만약에 9등급이 나왔어. 그럼 나는 전체 100%에 있는 거구나. 완전 풀로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근데 내가 만약에 1등급이 나왔어. 그럼 나는 우리 학교에서 상위권이네. 4% 안에 드는 사람인 거야. 이렇게 체크하면 좋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 네, 9등급, 등급제도로 나오는 거 말고 나머지 성취도는 5단계로 나뉘는 것과 3단계로 나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퍼센트가 조금씩 달라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막 다 외워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앞으로 성적을 산출할 때, 그리고 대입을 준비할 때, 결국에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중에 봤을 때도 맞다. 1학년 때 그때 들었을 때 이거 봤었는데 정도만 생각나도 선생님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본 것보단 2번 본 게 낫고 2번보단 3번이 낫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많이 보면 볼수록 좋아요.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뭐 모의고사 나올 때도 이게 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표준 점수 이런 거 나올 텐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왜 내가 전체 몇 퍼센트인지, 그럼 내가 몇 퍼센트니까 몇 등급이네? 계산도 해볼 수 있고 되게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식이 학교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부로 요번 연도 수시 이제 들어가는 모든 대학 입시 요강이 확정이 났어요. 어제부로. 그래서 그 확정이 난 것 기준으로 선생님이 좀 써본 것이고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모든 대학을 다 얻어오진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대학들에서 좀 체크를 해봤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도권 내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부산에 있는 부산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부산대 것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기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이름이 없어도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구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에는 진로 선택 과목 아까 전에 A, B, C로 나뉜다고 했고 A, B, C로 나뉘고 그리고 뒤에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고 대학교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도 일반 선택 과목처럼 뭔가 판단을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등급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학교마다 이제 뭐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보는 그 진로 선택 과목들도 다 다르고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대학교마다 그것을 이렇게 평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성취도 지금 A, B, C 이거에 따라서 자기네들 학교마다 환산 점수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건 뭐 A면 100점, B면 뭐 80점, C면 50점 이렇게 주면 되게 편하겠죠. 우리는 계산하기 되게 편하겠는데 학교에서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애들 다 A야. 다 A면 다 애들 100점 받는데 나는 B야. 그럼 난 너무 불리하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학교마다 뭔가 자기네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다 볼 수 없어요. 다 볼 수 없지만 그때그때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입시 요강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성적 반영 방법. 그래서 위에 거는 우선 숙명여대 거고 밑에 거는 홍대 거예요. 홍익대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을 90%만 넣고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은 10%만 넣겠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많은 친구들은 10%밖에 안 들어가네? 그러면 별로 잘 안 해도 되겠다. 좀 못 봐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가 등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애들 다 A 받았는데 나 혼자 C면 나는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10%든 몇 %든 내가 결국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으면 좋겠고 옆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취도별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거. 그래서 이 입시 요강에 들어가면은 A는 몇 점으로 환산, B는 몇 점으로 환산, C는 몇 점으로 환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은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문제는 이제 자기 학교마다 산출되는 그 공식이 있는 곳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고려대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데리고 왔다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산할지 오늘 이 계산하는 것을 내가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도 얘기할 때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 어떤 친구가 만약에 이 학교에 가고 싶다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산출하는 그 산출 제도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진 않아요. 이 말 써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고려대 성취도별 산출시기 딱 보면은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어. 내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 어떻게 산출을 할지 그런 것들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학교마다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는 몇 점, B는 몇 점 가장 좋아요.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읽어보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과목별로 500자씩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떠한 발표를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정성평가하는 학교에서는 다 그냥 읽어본다는 거예요. 성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 진로 선택 시간에 어떤 걸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냥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수월한 거랑 충실했던 거 이런 걸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선 예시로는 성균관 대학교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 보고 이거 너무너무 이상적인 거, 성취도에 따른 거 이상적인 거. 그리고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만약에 내가 B를 받았어도 그 B를 받았지만 써있는 모든 내용들이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그렇게 큰 마이너스 요소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정성평가예요. 정성평가는 뭔가 수치적으로 얘가 몇 등급, 몇 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친구구나 이런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예측이 조금 불가한 그리고 미반영 저거 위에 계산하는 거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거고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 아직은 많습니다. 아직은 진로 선택이 이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선생님 예상은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보영여고 학생 1학년 친구들이 학교 1학년 학생 친구들이 대입을 하는 2024년부터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왜냐면은 학교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을 계속 듣고 있고 이것이 그냥 한두 개 듣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과 비슷한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 다시 돌아와서 이 산출하는 방법을 보면 예시를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A 등급에 있는 이제 여기 안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몇 퍼센트 친구들이 들어있는지. 42%. 그리고 21%. 그리고 나머지라고 써 있으면 여기가 이제 63%니까 7, 47% 이런 식으로 있다고 틀렸네요. 예상을 했을 때 만약에 예상을 했어. 근데 지금 C는 볼 필요가 없고요. A랑 B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랑 B를 비교 한번 해볼 거고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우선 A 애들이 42%가 있다. 예상을 했을 때 여기서 이 비율 100분의 42%죠. 그럼 0.42예요. 더하면 내가 A를 받았을 때 1.42등급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1등급은 아니에요. 완전한 1등급은 아니지만 그럼 이것도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여행 지리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학교는 A가 42%가 나왔고 어떤 학교는 그게 뭐 21%가 나왔어. 그럼 이 친구는 1 더하기 0.21에서 1.21 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의 등급 친구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내가 잘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사실 A등급까지는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그거나 비슷한 거예요. 1.2나 1.4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10%밖에 반영이 되지 않고 한다면 그렇게 큰 변별력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B에서부터가 갈립니다. B.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A가 42%고 B가 21% 하면 B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성취도 A의 학생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에다가 나머지를 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취도 A 학생의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이라 하면 우리 아까 봤던 1에서 9등급까지 있는 그 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급이 되려면 4%까지, 2등급은 누적 비율이 11%, 3등급은 23%, 4등급은 40%, 5등급은 60%까지예요. 자, 그러면 4등급이 40%까지인데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도 숫자를 42로 했어요. 4등급보다 더 못 본 거지. 그럼 얘는 5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가 쓰여집니다, 앞에. 왜냐면 42%까지 A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A에 해당하는 애들이 5등급까지라는 거예요. 환산을 한다면. 그래서 그러면 내가 B야. 나름 나는 B여서 만족을 할 수 있지.
A, B, C 중에 B니까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B의 석차를 등급을 딱 매기려고 봤더니 5에다가 플러스 이 21%니까 0.2 해서 5.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등급이 우선 첫 번째로 적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무조건 이 A랑 B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이렇게 어제까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다라고 내비쳤고 이걸로 기준으로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을 땐 이래요. 그래서 A등급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한 2, 3등급까지 A등급에 들어가 있다면 B에서는 뭐 3 플러스 0.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3.4등급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환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진로 선택을 할 때도 A등급을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A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진로 선택 과목도 그냥 일반 선택, 내가 듣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반 선택처럼 공부를 하고 학습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아까 말했던 성취도 따른 점수 부여 이런 것들은 되게 쉽습니다. 뭐 A는 20, B는 15, C는 10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우리는 그냥 내가 A니까 나는 15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서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대처럼 자기들만의 산출 방법을 딱 올려놓은 학교들은 내가 계산을 지금은 해보게 돼야 됩니다. 이제 2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진로 선택 듣고 나서 그 등급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등급 사이에 이렇게 퍼센트가 있는 걸 딱 체크해서 내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나중에 내가 2학년 때 진로 선택 하나라도 나오면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산을. 꼭 해보길 바라고 이제는 우리 학교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2학년, 3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들이 있는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뭐 선배들한테 들어서 막 우리 학교에 무슨 과목 있대. 선배들 뭐 들으니까 이런 거 있겠구나. 그런 거 말고 이런 교육 과정을 보신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요. 부모님들도 그러시고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는 이제 홈페이지에 교육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도 보영여고 홈페이지를 막 진짜 다 봤어요. 다 봤고 보영여고 홈페이지가 되게 최근 것까지 되게 잘 올라와져 있고 활동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되게 유령 홈페이지처럼 되어 있는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크게 없었어요. 이미 홈페이지에 너무 내용들이 잘 올라와져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그걸 보고서 선생님 다시 재해석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지금 듣고 있는 것들 뒤에는 이제 2, 3학년 기준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지금 강의를 진행할 거고 지금 1학년 거 잠깐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우리가 지금 국어 여기 있는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국어랑 수학 듣고 있고 영어도 듣고 있고 그리고 한국사 듣고 있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랑 지금 여기 독일어나 일본어 중에 하나를 듣고 있네요.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지금 이거 듣고 있구나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되게 많이 놀래요. 저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이 안 말해주죠. 학교에서 봤어 라고 절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이 지금 다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학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학습을 할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그걸 가지고 강의안을 만든 거예요. 뭐 체육, 그리고 음악 미술하고 그리고 여기 옆쪽에도 쭉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여기 안 써있지만 지금 진로와 직업 여기도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거기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 어떤 거 듣는지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 주문형 강좌가 있습니다. 따로 주문해서 듣는 강좌들이 따로 있어요. 2학년 것부터. 그래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 학교에서 이런 강좌를 열어줘. 그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이거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인데 꼭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2학년 때
2학년 때 과목들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졸릴 수 있습니다. 앞에도 졸렸는지 모르겠어요. 뒤에부터 이제 과목들에 관한 설명들이 쭉 있다 보니까 조금 졸릴 수 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는 그냥 이런 것들 써놓은 거 다 기본이에요. 이거 여기 1학기, 여기 2학기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 내가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을 배우는구나. 2학기 땐 독서를 배우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독서가 뭐지? 여기 예를 들면 뭐 수1, 수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2에 뭘 배우지? 2학년 2학기 때 수2를 배운다는데 이거 뭘 배우는지 좀 궁금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오늘 주는 모든 자료에 그 과목별 설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게 될 만한 그 과목들을 내가 한번 체크해보고 뭘 배우는지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탐구 과목에서 이제 필수로 2학년 때 생명과학을 듣게 되네요. 여기 원이겠죠? 그래서 생명과학을 듣게 되는데, 그래? 어떤 친구는 과학은 질색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재밌겠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필수라고 하면 결국에는 친구들한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두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문과 갈 건데 생명과학 왜 해야 돼? 나는 문과 쪽으로 뭔가 전공을 정할 건데 왜 배워야 되지? 근데 그걸 아주 깊게 생각해보면 다 연관이 있습니다. 생명이 연관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학교의 그 의도를 잘 캐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생활과 윤리. 생활과 윤리와 화학 중에서. 그래서 그럼 선생님 생활과 윤리는 뭘 배우는 건가요?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뒤에 이제 설명 과목별로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화학은 뭐 화학에 대해서 배우겠죠. 근데 그거 내에서도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궁금해. 그러면은 미리 찾아보세요. 화학 원 교육과정 치면은 앞에 이제 과학 인류와 문명부터 앞에 뭐 몰 단위를 배운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유튜브에만 이제 화학원 치면은 그거 설명되어 있는 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이런 거 과목별 공부할 때 유튜브 활용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른 거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보다 이런 내 과목 관련, 전공 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유튜브 좀 찾아보다 보면은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막 성공 스토리, 그리고 학생부 파헤치기, 그리고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너무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유튜브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거 되게 채널 많이 막 연구 채널 이런 거 되게 체크해놓고 많이 보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기본적으로 체육 관련해서는 운동과 건강을 배운다는 점. 그리고 논술을 배워요. 논술 너무 좋겠다. 논술은 어느 과목에나 필요하고 어떤 계열에나 필요합니다. 논술이라고 해서 막 글을 막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생각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니까 다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은 되게 도움되는 교육과정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한테 더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선택 하나, 3개 중에 선택 하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선택을 2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과목 사회문화 뭐 배우는 거지? 과학과제 연구는 어떤 걸 하는 거지? 모를 수 있는데 그거 다 뒤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3학년 때 우리 친구들 3학년 아직 먼 것 같지만 한 2년이 좀 안 남았죠? 그리고 중간중간 방학들 빼고 중간중간 좀 쉬는 거 다 빼면은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 3학년 때 뭐 배울까? 어차피 우리 선택할 때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좀 이 과목별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국어는 화법과 작문, 그래서 우리 화작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화법과 작문을 배우네요. 그리고 선택 1에서는 내가 국어 관련해서를 들을지, 그리고 수학, 미적분을 들을지, 아니면은 영어를 들을지.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 그리고
3학년 때쯤 되면은 뭔가 더 잡혀 있을 거예요. 이게 꼭 잡힌다는 게 내가 원하는 뭐 과가 딱 정해져 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강점인 거, 내가 좀 이런 쪽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내 학습법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체크가 확실히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선택해 볼 수 있지만 그때 한 번 더 하길 잘했어 라든지 조금 더 깊게 이 과목들에 대해서 오늘 더 찾아봐야 된다는 거. 3학년까지 나의 미래를 정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 그리고 수학은 확통을 기본으로 확률과 통계를 보고 영어 그리고 한국 지리를 듣네요. 2학년 때는 과학탐구에서 하나, 3학년 때는 사회탐구에서 하나를 필수로 듣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학교 되게 재밌는 것들 편성을 많이 해줬구나.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듣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선택 과목이죠. 여기서 총 4개를 선택합니다. 단위는 2단위씩.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주일에 몇 번 공부하는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씩 체크를 한다. 뭐 2번이 연달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월, 금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2번 정도 이 과목을 학습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되게 많아요. 사실 웬만한 탐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랬고 그래서 되게 좋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친구들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더 깊게 생각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그냥 나는 문과니까 이것만 들어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과를 갈 거면 이 정도는 과학 탐구에서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혹은 내가 진로가 너무 잘 잡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과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나중에 대학교 때 배우는지를 먼저 서칭을 해서 이것도 모든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서 나는 분명히 약간 언어 쪽이라고 해서 문과 쪽 과목들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자연 쪽이 들어가네? 그러면 그거랑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과학, 뭐 탐구, 실험 이런 것들 한번 좀 들어볼까? 그리고 내가 뭐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경제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경제도 같이 들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약간 마인드맵화해서 뭔가 펼쳐나가게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거를 묶는 거라기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배우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뒤에서 과목별 천천히 볼 때 더 디테일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문형 강좌는 2학년 때 5개, 그리고 3학년 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또 다른 강좌들은 들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끼고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진로랑 그리고 내가 좀 궁금한 부분. 학교에서 지금 뭐 과학탐구 실험도 있고, 뭐 2학년 때 이제 과학탐구 하는 친구들도 그 시간 내에도 뭐 실험을 하겠지만, 조금 더 실험에 몰두해서 나의 진로나 아니면 나의 탐구 그런 생각들이 내가 궁금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뭐 여행지는 딱 보기만 해도 웬만한 여자친구들은 재밌겠다 하던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체크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뭐 수학 좋으면 기하 같이 듣고, 그리고 내가 언어 쪽, 독일어랑 일본어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내가 이쪽을 조금 더 키우고 싶다. 그럼 무조건 들어야죠. 도움을 받아야죠. 뭐 들어가면은 저 친구가 일본어 되게 잘하는데 저 친구가 가네? 그러면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성적에만 생각하다가 이거를 내가 이거 들으면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것도 좀 올바르진 않은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공과 맞춰서 생각했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꼭 들어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듣지 않고 가면 대학교가 너무 힘들어져요.
대학교 때 들을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은 고등학교 때 확실하게 다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적과 이제 나의 진로랑 그리고 나의 이제 관심사 그 세 박자가 맞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가장 힘들죠. 그래서 고민을 자꾸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확실한 답이 나오진 않을지언정 대충 내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그려져요. 그리고 아무리 조언을 선생님도 지금 자꾸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조언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도 좋진 않아요. 결국엔 내가 할 거니까. 공부도 내가 하는 거고 대학도 내가 가는 거고 시험도 내가 보는 거니까. 내가 결국엔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시고 과목별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과목 말고 우리가 약간 선택해야 되는 거를 선생님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이거는 그냥 자료만 넣어놓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번에 이제 이런 수업들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결국에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뭐 써보고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체크해 선생님이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평가되는 방법들은 선생님 아까 전에 앞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체크해봤습니다. 조금 나눠봤는데 여기는 이제 필수로 학습하게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학 2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 그런 친구들은 그 교과목에 대해서 무조건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담당 선생님들한테. 그게 국어 과목이면 국어 선생님한테, 수학이면 수학 선생님한테, 뭐 과학이면 과학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색에 짙게 선생님이 체크해 놓은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언어와 매체, 뭐 심화 영어, 그리고 미적분 중에 3학년 때 선택하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언어와 매체는 우리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 여기에는 국어의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매체 언어 등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의사소통의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 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힘들죠. 그래서 옆에다가 나중에 체크할 때 문법이라고 쳐놓으면 좋습니다. 문법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심화 붙어 있는 거 뒤에 뭐 심화 영어도 있고 그런데 심화라고 붙어 있으면 기본적인 걸 더 깊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뜻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옆에 특성을 보면은 그냥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더 좋은 건 이 심화 국어 교과서 내에 어떤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가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여쭤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반 선택은 우리 이제 수능 특강 이런 기본적인 교과서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서점 가서 내가 하루 날 잡아서 서점 가서 과목별로 책 다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 활동들. 내가 앞으로 배울 건데 아 이런 것들 있구나. 내친김에 좀 사서 미리 봐도 좋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요즘에는 인터넷도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도 미리 보기로 목차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차들 보는 좀 센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전체적으로 나뉘고 여기는 국어. 국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선택하는 전체 과목에서 심화 국어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내용이.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 관점. 그래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는 기하는 약간 아트적인 부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선생님도 그렇지만 뭔가 많이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재밌어하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재밌어합니다. 그 선생님 주위에서 이제 보는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하학적 관점이 많아? 내가 좀 약간 심화된 수학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수학 나중에 수능 때도 기하를 꼭 보고 싶어. 그러면 기하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 똑같아요 결국엔.
물어보고 책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로 선택에 좀 요번에 추가된 부분이에요. 요번 연도에 인공지능 수학이 또 추가가 되어가지고 밑에 적어놨는데 이제 앞으로 AI,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발전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한다고 해요. 요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많이 발전할 텐데 이런 부분에 좀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꼭 학교 내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 교육 중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놨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좋지만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동두천시 안에 있는 교육청 그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다 말해주십니다. 사실 선생님도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 보영여고 이제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어떻게든 누구한테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나와 있네 이러고 말지 말고 꼭 체크해서 봤으면 좋겠고 영어는 전체적으로는 기본적인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고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은 다 봤습니다. 다 듣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뭐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 거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 지금 핑크색으로 쳐놓은 것들, 노란색 쳐놓은 것들, 회색 쳐놓은 것들 보면은 대부분 모든 게 우리 보형요고에 다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막 3, 4개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약간 답정너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 하지만 우리는 진짜 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별 하나하나 보고 나 그냥 세계사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 라든지. 한국지리는 아까 필수였습니다. 필수였고 나머지는 선택하게 되는 것들. 세계지리는 말 그대로 세계의 지리일 거고 선생님이 써는 것들 한 번씩 같이 볼 거예요. 그 중에서 필수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니까 말고 아까 생활과 윤리는 선택 과목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우리가 꼭 한 번씩 한 번, 두 번, 세 번. 선생님은 모든 걸 할 때 3번을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네, 3번 읽어보고. 아까 여행지리, 주문형 광자에 있던 여행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여러 지역까지 이르는 다양한 여행을 통해 자연 환경 및 인문 환경의 특색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변화를 이해한대요. 그러면 딱 듣고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런 세계들의 특성을 배우겠구나. 기후의 특성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도 배우겠구나. 이런 것들을 딱 캐치하고 나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내 진로랑도 맞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딱 수업이야. 내가 원하는 딱 특성이야. 그럼 이런 것들 딱 체크해서 듣는 거죠. 그리고 사문탐, 사회 문제 탐구. 딱 이름만 들었을 땐 진짜 말 그대로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구나. 근데 여기에 보면 뒤에 해결 방안을 모색한대. 그러면 그냥 탐구만 하는 게 아니라 탐구하고 내가 해결 방안을 써가면서 뭔가 리포트 같은 걸 작성을 많이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진로가 이런 거니까 되게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과목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경제학과 갈 거야. 그러니까 들을 게 경제밖에 없겠다가 아니라 내가 경제학과에 갈 건데 당연히 경제를 알려면 법도 알면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면 좋고 그리고 생활의 패턴 그리고 윤리적인 것들 윤리는 사실 어떤 과목들과 다 연관이 있어요. 특히 과학 탐구만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과학이랑 윤리는 절대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윤리 부분 같이 들어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윤리 좀 선택해서 듣는 것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같이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만 딱 보고 그것만 봐서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계사
동아시아사, 어차피 다 막 외우겠네. 우리 한국사를 기본으로, 한국사에다가 플러스, 세계사 듣고, 동아시아사 들으면 되겠네? 나는 한국사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결국에는 성적 잘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배우고 만약에 딱 대학을 갔는데 경제를 배워.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면 결국엔 돌아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고 싶은 뭐 학과, 꼭 대학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뭐 회사를 차리고 싶어, CEO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 관련해서 내가 뭘 들으면 좋을까? 그래? 내가 책임 있게 경제 역할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어. 나는 CEO가 될 거지만 경제는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한테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학교에 다 내재되어 있고 심지어 과학 같은 경우는 아까 탐구 실험까지 뒤에 주문형 강좌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 물화생지 네 부분은 원투가 다 있다는 거. 원투가 다 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원을 듣고 확장해서 투, 막 듣는 소리에 의하면은 막 투는 너무 어렵다, 하면 너무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한테 맞춰서 내가 뭐 생명과학이 너무 재밌어. 원 들었어, 재밌어. 투 어렵겠지만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다기보단 내가 한번 보는 거야, 다시. 그래 생명과학 원을 다 이수했어. 그러면 2를 뭘 배울지 봐서 이거는 비슷할 것 같네. 왜 어렵다고 했을까?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생뚱맞게 되게 새로운 걸 배우네? 라고 먼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든지 우리가 지금 선택하기 전에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과목별로 서칭을 하는 이유도 미리미리 보고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거를 또 보고 3번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으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잡힐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목별 어떤 것들 배우는지 꼭 체크하고 다시 한번 한 2-3 개의 그 조합을 만들으세요. 딱 하나만 딱 선택하고 띡 해서 내지 말고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뭐 물화생을 들어야지? 나 그냥 화생지 들을래. 그냥 지구과학 빼고 사회탐구에서 하나 들어야겠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윤리 쪽에 좋다고 하셨으니까 윤리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안을 짜보는 게 좋습니다. 체육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체육들 다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나중에 선택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이제 음악이랑 미술도 탐구반도 이제 학교 내에 예술형이 있기 때문에 체육, 음악, 미술 모든 것들을 하기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예체능을 하는 친구라면 자기한테 맞춰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이 다음에 보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기술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랑 가정과학 듣는다는 거 꼭 필요한 2가지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들 체크해서 이건 당연히 듣게 되는 필수니까요. 이런 걸 듣게 되는구나. 가정과학에서는 이런 걸 듣는구나. 정보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컴퓨팅 기반 환경에서 뭔가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기르는구나. 이런 거 배우는구나. 한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듣고 있겠지만 독일어, 일본어 듣는 거 그리고 이후에 점점 뭐 투 그리고 회화 이런 거 주문형 강좌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서 독일어 계속 배우면 좋겠어. 일본어 계속하면 좋겠어. 이런 거 꼭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은 지금 우리 학교에 교육학, 진로와 직업 지금 듣고 있고 실용 경제 그리고 2학년 때 논술 듣는다는 거. 그래서 보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선생님이 계열별로도 다 짜왔는데 보건은 말 그대로 진짜 약간 의학 쪽 이런 부분 들을 친구들도 좋고 생명 쪽 그리고 윤리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내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러한 교양 과목은 무조건 이수하면 좋습니다. 자, 딱 봐도 너무 많죠. 선생님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전문교과 과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체크해봤는데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은 학교가 진짜 우리한테 해주는 게 많구나 다시 느끼시면서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체능 것들도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조금 많이 봤던 게 이제 학교마다 많진 않은데 민주시민이랑 세계시민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주화 국가고 그 민주시민이니까 이런 것들을 교양 과목으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겨나고 있는 많이들 듣게 되는 과목들 중에 하나인데 민주시민도 있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이제 회화 관련해서 옆에 전문교과 있고 과학 과제 연구 이런 것들 딱 봐도 내가 좀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 과학 관련으로 내가 좀 연구해보고 리포트를 좀 쓰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거 들으면서 스스로라도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지 학교에서 하는 실험 이런 거 외에 조금 더 하고 싶은 연구 같은 거 좀 체크한다 하나 있다면은 그냥 꼭 들어서 내가 나를 심층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것들은 다 이제 예체능 관련입니다. 그래서 예체능 관련인 것도 한번 읽어보고 나한테는 뭐가 더 맞을까? 어떤 거를 들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예체능 하는 친구들은 좀 들을 것들이 정해져 있겠지만 거기에 내가 어떤 것에 좀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내가 뭐 당연히 뭐 이체 조형을 들어야 돼. 예를 들면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 어떤 걸 듣게 되는지 어떤 걸 공부하는지는 결국에는 예체능 하는 친구들도 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공부할지 당연히 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 보고 체크하기보다는 과목별로 어떤 거 듣는지, 어떤 거 공부하는지, 더 나아가서 다시 말한 것처럼 책 한번 봐보고, 아, 내가 이런 걸 공부하게 되겠구나. 체크 꼭 해보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형 강좌 아까 2학년, 3학년을 나눴던 거 정말 많아요. 주문형 강좌 말 그대로 주문해서 듣는 건데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개설을 다 해주시고 이거를 내재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실험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여행지리 그리고 기하 이런 부분들 학교 정규 과정엔 없지만 꼭 나한테 필요한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학원 가야 돼서 학교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힘듦이 있겠지만 결국에 나를 위한 투자. 이제 남은 거 한 2년 좀 넘게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생각해서 꼭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체크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적 처리 방식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있는 것들로, 우리 학교에서 있는 부분들로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까는 전 과목적으로 해서 조금 와닿지 않았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우리 학교 이제 지정 과목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여긴 선택하는 것들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지 일반적인 거는 다 9등급 등급제 아까 했던 거 뭐 4%, 11%, 뭐 23%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까지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다. 이렇게 등급별로 나오는 것들은 일반 과목들. 그 과목에는 국어에는 얘네들, 수학에는 얘네들, 영어에는 얘네들 이렇게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이 과목들은 등급제도로 내가 평가를 받는구나. 체크하면 좋고 그 밑에 진로 선택 과목에 학교 지정한 거에서 이런 것들은 아하 여기서 성취도 3단계 ABC로 받는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A의 40%, B의 20%, C의 40% 이렇게 있구나. 이런 비율들이 입력되는 거. 그러면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에 있는 과목들을 듣게 되면 나중에 내가 대학교 갈 때 계산을 해봐야겠구나. 왜냐면 대학교마다 아까처럼 다르니까 뭐 성취도로 몇 점 들어간다 할 수도 있고 대학별로 이거를 환산하는 점수가 있는 대학이 있으니까요. 아까 고려대 예시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이 과목은 나중에 꼭 성적 나오면 계산해 봐야지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에도 일반, 진로, 그리고 교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은 똑같이 9등급 저희 성취도 5단계 나오고 등급별로 퍼센트 나뉩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 그리고 사회과학 탐구 중에서는 대부분의 것들 들어가서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다 9등급으로 나뉘어서 입력이 된다는 거. 내 점수 나오고 과목별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랑 똑같이 나중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들었을 때 나중에 얘네들은 갖고 내가 꼭 성적이 나왔을 때 체크해봐야겠다. 퍼센트별로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양 과목, 지금 아까 했던 거 논술, 그리고 진로와 직업,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좀 추천했던 민주시민, 이런 것들, 보건, 이런 것들은 이제 이수했는지 아니면 미이수했는지 PN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잘 임하고 진행한다면 P는 대부분 받으니까요. 이 교양 과목을 말 그대로 교양을 쌓는 거기 때문에 뭔가 완전 전문적인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조금 정보들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은 편하게 교양 과목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조금씩은 얘기해 줬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예를 들면 뭐 역사 교육학과야. 아니면은 뭐 사학과라고 하죠. 네. 아니면은 뭐 세계사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아니면 뭐 영어 영문, 국어 국문 이런 부분들 인문 계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학교에 있는 건 진하게 선생님이 표시해놨어요. 기초는 말 그대로 기초니까 그냥 당연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잡아야 될 부분은 탐구랑 이 생활 교양입니다. 탐구 부분에서는 사실 뭐 한국지리 들으면 안 돼? 뭐 정치와 법 들으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것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대입을 한 사람들의 그 퍼센트를 보면 대부분은 인문과학 쪽은 예를 들면 사회문화랑 윤리와 사상은 한 80% 이상, 90% 이상은 다 이수를 했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인문과학 쪽은 대학교를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니까 웬만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미리 체크해서 듣는다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신다던가. 아, 그래, 뭐, 문화인류학과를 가고 싶어? 문헌정보학 쪽으로 가고 싶어? 아, 그러면 사회문화랑 윤리학상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들이 다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천 과목들을 친구들이 받아들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대부분 우리 학교에는 웬만한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나의 과랑 내가 가고 싶은 학과 혹은 가고 싶은 학과가 없어도 계열 정도는 꼭 생각해서 그거에 맞춰서 들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진로 선택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는 거. 아까 사회문제 탐구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한번 나는 문학 이런 거 가고 싶어. 언어 쪽이 꼭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약간 나라에 관련된 부분들을 들으면 좋구나. 근데 나는 사회문화가 너무 듣고 싶어. 그럼 같이 듣는 거죠. 꼭 여기 추천해 준 대로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 맞고 내가 배우고 싶고 그리고 진로랑 맞는 아까 말한 그 세 개의 삼박자가 맞으면 가장 좋지만 어느 하나 정도는 조금 낮아져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어야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성적도 당연히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여를 잘하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해가지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열에 가고 싶다. 사회 계열이라 하면 저희가 경영학, 경제학, 그리고 뭐 사회과학들. 사회과학이면은 예를 들면 뭐 통계학, 뭐 아니면은 아동 관련한 그냥 아동학도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학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학, 행정학 이런 부분들은 딱 듣기만 해도 법학? 그럼 법이랑 이런 경제 되게 잘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기는 해요. 내가 법학을 갈 거야? 그럼 당연히 정치와 법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 부분 당연히 잘 알아야 되니까. 근데 나는 세계지리를 듣고 싶어. 그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세계의 지리를 알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까 전에 여행 지리 나와 있던 거. 여행 지리 난 너무 궁금해. 너무 배우고 싶어. 그럼 같이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박자 중에 그 하나를 조금 따로 빼서 내가 좀 관심 있는 것도 꼭 듣자. 그래야 학교 생활이 더 재밌고 내가 참여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꼭 체크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 그리고 계열, 혹은 계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듣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학, 행정학 이런 거에서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진로와 직업 다 들으면 좋다고 써놨는데 우리는 지금 필수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도 필수로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민주시민도 다 넣어놨고 교육학과 가고 싶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근데 그 교육학과 내에서도 내가 가고 싶은 교육학이 있잖아요. 나는 과학 선생님이 될 거야.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하지만 윤리 쪽은 꼭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기회도 이제 과학 쪽도 나오겠지만 윤리 쪽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쪽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생명과학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생명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하는 능력 이런 것들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더 잘 해야겠다.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선택 과목, 진로 과목 쭉 보시고 자연 계열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말 많아요. 우리가 농림, 축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그걸 쓰면서 먹고 하는 모든 이런 활동들이 다 농림, 축산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과를 오늘 선택하는 건 맞지만 내가 좀 그런 약간 농업 계열 아니면 뭔가 식물에 관심이 많아. 동물에 관심이 많아. 그럼 내가 우선은 자연 계열이구나. 오늘은 딱 거기까지 느끼시고 그거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과학에서는 식품 영양, 그리고 조리학, 환경, 주거 환경학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꼭 선생님이 지금 위에 써놓은 것들이 대학교 관련 그 학과들로 써놨어요. 근데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나는 나중에 가구를 만들고 싶어. 그럼 약간 그런 거는 건축이랑 연관, 실내 디자인이랑 연관 이렇게 되니까 약간 뒤에 나오는 예체능 쪽이랑 연결해서 아니면 공학 쪽 뭔가 이제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는 공학 쪽이니까 어떤 걸 배우면 좋을지 내가 나의 계열 정도는 오늘 꼭 서칭을 해서 확립을 한 다음에 이런 선택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물, 환경, 화학, 수리, 기타 등등이에요. 자연 계열은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것들 기본적으로 물화생지가 다 들어가고 거기에서 플러스로 윤리 아니면 사회, 경제 이런 부분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검은색으로 선생님이 쳐놨지만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문제를 탐구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탐구해서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과목들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대학교 가서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지금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고르는 거지만 고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어차피 내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 성적을 받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라면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잘 생각해서 선택하고 공학 계열 아까 말한 것처럼 건축공학 딱 들어있네요. 환경, 건축, 산업, 재료공학 그리고 기계, 컴퓨터공학 이런 부분들 여기는 수학적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적분과 우리 아까 따로 선택해서 듣는 과목에 기하 있었죠. 회색으로 선생님이 주문형 강좌 해가지고 했던 기하 과목들도 이런 공학 쪽 계열 가고 싶은 친구들은 꼭 선택해서 듣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결국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니까. 하지만 나한테 꼭 필요하다면 꼭 선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3학년 때 그때 진행을 하면 좋고 그거 외적으로 교양 과목들은 이런 거 지금 듣고 있지만 이것도 다 우리 정보도 듣게 되고 하지만 이런 민주시민 같은 거 내가 살아가는데 나한테 필요한 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진짜 교양적인 과목들은 같이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의학은 여기 보건에 까맣게 쳐놨죠. 보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쪽뿐만 아니라 공학이든 자연이든 그냥 사회 쪽이든 인문 쪽이든 보건 쪽도 알면 좋아요.
결국에는 모든 거는 알면 좋은데 그 아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 이 선택이 되게 아무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막 되게 떨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으로 어떡하지? 뭐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친구는 조금 더 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게. 조금 심각성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들었는데 뭐 진로가 바뀌어. 그러면 그땐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다른 거를 내가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경기도 안에서는 들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되게 많아요. 뭐 경기도 꿈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제도, 다른 학교랑 인터넷으로 이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쌍방향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많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많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지금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앉아있는 나한테 집중을 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체능은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지만 다른 탐구에서도 내가 예체능이지만 나는 우리나라 사회 문화 현상 이런 거 너무 관심 있어. 그럼 같이 들으면 너무 좋죠. 여행지리 재밌겠다. 듣고 싶다. 같이 듣고 싶으면 들으셔야죠. 듣고 나의 기초적인 그런 학습적인 학문적인 소양을 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대학교 가서도 예체능 친구들도 다 공부하죠. 당연히 공부하는 부분이고, 대학 가서도 그냥 학문적인 공부도 쭉 해야 되니까 지금도 다 이런 체육, 예술, 교양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탐구 활동에서도 자꾸자꾸 하고 싶은 거 체크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자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예요. 그리고 뭘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 게 없어? 그럼 뭘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에 취약한지. 그럼 그 취약한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을 조금 피해야겠죠. 선생님이 이 과목별 이제 내용들은 다 읽어주진 못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과목별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회문화는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이런 거를 꼭 다시 체크해봤으면 좋겠고, 내가 진로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근데 계열 정도, 내가 가고 싶은 계열 정도는 꼭 체크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내 선택 과목을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지는 이후에 이제 7교시 때 이제 선택 과목 할 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은 원래 이제 이게 학교 내에서 하거나 하면 진짜 많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조금 그게 아쉬워요.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걸 많이 전달드릴 수 있는 온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이게 질문을 많이 받지 못하네요.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실 거 있으면은 꼭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다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고, 처음에 제가 이제 DM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로 시작을 했는데,